복습 잘 하고 오셨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수동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여기 선생님이 부제를 시제와 수동태의 결합이라 적어놨는데 일단은 우리가 배운 시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 수동태의 의미가 시제와 어떻게 연결지어서 말이 만들어지고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죠. 현재 시제 같은 경우에는 말해지거나 글이 써지는 그때 당시의 사항을 나타내기 위해서 혹은 습관적으로 항상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할 때 현재 시제를 쓴다고 했습니다. 과거 시제는 현재보다, 여기 과거 있죠. 현재보다 먼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을 때 과거 시제를 쓴다고 했고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이때 현재 완료를 쓴다고 했습니다. 꼴도 기억이 나시겠죠? 꼴은 have, pp 이렇게 쓴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우고 나서 선생님이 또 뭐도 가르쳐 줬냐면 현재 진행도 가르쳐 줬어요. be, 진행 꼬라지 이것도 가르쳐 줬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가 돼야 돼요. be,는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생생하게 묘사하고자 할 때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러한 현재 시제에서 혹은 여러 시제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수동태의 의미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는 걸 배워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첫 번째 현재 진행 수동태 배울 겁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우리가 또 뭐를 배워볼 거냐면 현재 완료 수동태도 배워볼 겁니다. 꼴은 각각 이래요. be, being, pp.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수동태는 have, been, pp. 자, 이제 슬라이드를 옮겨서 왜 이런 꼴이 되고 왜 이런 꼴이 되는지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어 문장을 통해서 의미를 조금 더 가까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옮겼습니다. 현재 진행 수동태부터 먼저 볼게요. 현재 진행 수동태의 꼴이 선생님이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현재 진행 수동태는 be, being, pp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 만들어진 과정부터 볼게요. 일단 현재 진행과 수동태를 합칠 겁니다. 적어볼게요. 현재 진행 같은 경우에는 be, ing 였고 수동태 같은 경우에는 be, pp였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합쳐보면 여기는 합쳐질 게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내려옵니다. be, 요거는 합쳐지니까 being이 돼요. being, 여기는 합쳐질 게 없으니까 그대로 pp. 그래서 이제 이런 꼬라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He is repairing my car. 지금 내 차가 고장이 나서 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와서 내 차를 고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서 능동태로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아니죠. 그가 내 차를 수리하고 있는 중이다. 뭐뭐 하는 중이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수동태를 배웠으니까 동작의 영향을 받는 이 my car 이거를 앞으로 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my car 줬고 여기 이 my car가 동작에 영향을 받는 영향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 수동을 써볼게요. be, being, repair 동사의 pp는 repaired 이기 때문에 repaired 적었어요. by him 이렇게 적으면 이제 완성이 되는 게 아니죠.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요거 어떻게 할 거냐. 위에 있는 시제가 현재 진행이었기 때문에 여기도 현재 진행으로 맞춰서 is로 고쳐줍니다. 요거 아니에요. 그러면 완성된 문장은 My car is being repaired by him 이렇게 되는데 문장의 해석도 중요하고 지금 이 문장을 어떻게 만드느냐도 중요한 겁니다. 일단 요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걸 알고 계셔야 되고 선생님이 문장을 읽을 때 동사를 먼저 찾으라고 했는데 그 동사 중에서 만약에 BPP가 보인다면 여기 BPP,
PP가 보인다면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당한다 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게 진행 시제로 쓰였기 때문에 단순히 당한다가 아니고 당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당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온전히 해석을 해보면 내 자동차가 뭘 당하고 있는 중이냐? 수리를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by him, 그에 의해서 수리를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물론 한글로 어색하죠. 한글로 고쳐서 해석을 해보면 내 차가 그에 의해서 고쳐지고 있습니다 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 by him은 선생님 생략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현재 완료 수동태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현재 완료 수동태. 현재 완료 수동태도 일단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이게 워낙 좀 보기에 좀 비호감이죠, 그죠?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현재 완료와 수동태를 합치면 이 꼬라지가 되는데, 일단 이렇게 적어볼게요. 현재 완료 수동태 have pp 이고 수동태는 be pp였으니까 요거를 합쳐보면 얘는 합쳐질 게 없네요. have 이건 합쳐집니다. be 동사의 pp 형태는 being이에요. 그 다음에 pp는 합쳐질 게 없네요. 그대로 떨어지죠. 그래서 요런 꼬라지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누군가가 somebody 뭐 해볼까요? 내 자전거 훔쳐갔어. has stolen my key. 자전거 말고 뭐 이거 열쇠를 볼게요. 그러면 somebody has stolen my key 이렇게 적으면 여기 있는 have pp 때문에 그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이 지금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키를 훔쳐갔고 나는 그걸 아직 못 찾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여기 있는 이 동작이 영향을 받는 my key를 주어로 앞으로 싹 빼버리면 수동태로 만들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my key 내려오겠죠. have been stolen by somebody 이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적었으면 역시나 문장을 해석할 때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건 동사라고 했고 그 동사에서 be, pp가 있으니까 요거는 수동태구나, 즉 당했구나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앞에 지금 have pp도 보이니까 과거에 당한 게 지금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고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훔침을 당했고 나는 아직 찾지 못했고 하는 뉘앙스를 가지면서 해석을 해보면 내 열쇠가 누군가에 의해서 도난당했다. 근데 난 아직 못 찾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 by somebody는 선생님이 제외, 그러니까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y key have been stolen 이렇게 적어도 되겠습니다. 의문점이 느껴지지 않나요? 의문점 느껴져야 됩니다. 지금 선생님 한 가지 이 어떻게 보면 실수한 건데 뭐 잘 마무리하면 되니까 여기 have 보이는데 그대로 두면 안 되겠죠. 지금 여기 있는 게 현재 완료고 여기 나오는 게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요거를 고쳐줍니다. My key has been stolen by somebody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공부했냐면 돌아가 보면 여기 있죠. 현재 진행 수동태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공부했습니다. 비동사의 ing와 비동사의 pp가 합쳐져서 be, being, pp 이렇게 현재 완료 수동태도 공부를 했어요. have pp와 be, pp가 합쳐져 가지고 be의 pp 형태는 being이니까 have been, pp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들 모두 다 공통적으로 수동태의 의미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당했다, 당한다, 당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 뉘앙스가 들어가야 되고요. 현재 완료가 가지고 있는 특이한 뉘앙스 있죠. 과거에 일어난 일이 지금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요거랑 현재 진행 뭐뭐 하는 중이다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이 친구하고 합쳐서 제대로 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제하고 수동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능동태로만 문장을 계속해서 얘기하면은 뭔가 문장이 조금 지루한 감도 있고, 수동태를 많이 쓸 경우에는, 수동태를 많이 쓰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런 거 있어요.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서 보여준 것처럼 그 행위자가 누군지 모를 때, 그 동작의 주체, 훔친다는 그 동작의 주체가 누군지 모를 때는 이렇게 행위자를 앞으로 내세울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작의 영향을 받는 자를 앞으로 내세워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자주 마주치는 이 수동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편이 좋습니다. 알겠죠?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복습도 하시고,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